네, 여기도 이슈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자, 여전히 물가 상승 때문에 장 보기가 두려운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도 이제 앞으로 다가왔고요. 그렇죠. 이렇게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 또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2.5%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이 4번 연속으로 올린 건데요. 기준금리 4번 연속 인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물가 상승세가 심각하다라는 증거이겠죠. 네.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물가 안정이 더 시급하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가 오르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떨어지게 되고 그 비용은 주로 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서 성장 못지않게 국민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번 금리 인상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5%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네. 올해 말 기준금리가 2.75에서 3%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시장의 전망도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 더 인상될 수 있다는 네. 얘기겠죠. 네. 이창용 총재도 이런 전망에 대해서 여전히 합리적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5.2%로 종전보다 더 올려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예.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기존 2.7%에서 2.6%로 소폭 낮췄습니다. 자, 이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에 빚을 진 분들에게는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다는 면에서 참 계속해서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나경철 캐스터도 혹시 그 대출 받으신 거 저도 있으세요? 뭐 대출 당연히 있죠. 이자보다 많이 늘었습니까? 이자 좀 늘었습니다. 민감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나경철 캐스터 같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죽어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자, 지지율 폭락과 여당의 내홍 그리고 끊이지 않는 구설 등으로 인해서 이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국민 앞에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국민의힘이 천안에서 2022년도 연찬회를 열고 의원들의 단합을 다지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에서 악재가 계속되면서 어제 연찬회에서도 작은 부주의한 행동 하나가 정부 여당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좀 조심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 강의 시간에 한편에서 뭐 목을 뒤에 기대고 졸거나 휴대전화 만지작거리는 의원들도 있긴 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들은 또 배부받은 책자를 펼쳐서 메모하거나 또 고개를 끄덕이면서 특강에 집중하는 모습 보였다고 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의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노트북을 꺼내서 타자를 치면서 메모를 했다고 하고요. 네. 특히 이번 연찬회에는 술 반입을요 아예 금지했다고 합니다. 술 반입을 뭐 끝까지 막아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알 것. 생수병이 뭐 담아오거나 이런. 뭐 저희 뭐 수련회 때 뭐 그런 거 좀 전화 아니었어요. 왜? 네.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우선 윤석열 대통령부터 이제 연찬회가 시작하기 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돌려서 좀 기강을 잡았고요. 잠깐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돌리기에 기강적이요. 네, 처음부터 시작부터. 술 대신. 네, 술 대신. 연찬회 저녁 그 만찬 테이블에서도 색깔은 제가 볼 때도 이제 와인 같았는데 와인이 아니라 오미자 주스를 들고 건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오미자도 빨갛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재 을지 연습 중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긴 했는데 이제 평소 윤 대통령이 애주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애초에 차단하려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찬회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도 후원 물품으로 마음을 대신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죠. 콜라를 후원을 했고요. 네. 자, 네, 박상돈 천안시장은 호두과자 후원했습니다. 천안시장인 만큼. 천안이면 호두과자죠. 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두 시장에게 무슨 의미로 보낸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홍준표 시장은 정신 번쩍 차려서 모두 단합하라고 콜라를 보냈다고 답했고요. 뭐 홍 시장의 바람대로 단합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그리고 박상돈 천안시장
주장 말이 호두 과자지 사실상 호두 과자는 과자가 아니라 빵이다. 1934년에 탄생한 호두 과자 군산의 이성당 경주의 황남빵보다 더 역사가 깊은 빵이다 라면서 호두 과자 예찬론을 그리고 펼쳤습니다. 이제 그 지자체장으로서 지역 특산물 홍보 네.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기자들도 많이 갔기 때문에 네. 뭐 술판이 이런 건 없었겠죠, 당연히. 네. 자, 마지막 이슈 가겠습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가 결국 학교들의 통폐합 폐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집중돼 있는 서울에서도 어제 일반계 고등학교 첫 통폐합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서울에서도 서울시 교육청이요. 서울 도봉고등학교가 내년부터 더 이상 신입생을 뽑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야, 심각하네. 서울에서 네. 그랬다. 올해 도봉고의 신입생 수 45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학생 수가 적다 보면 상대평가해야 하는 내신 성적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미 전학을 가기도 했고 33명이 남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모두가 통폐합에 찬성을 했다고 하고요. 계속해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통폐합 또 이전 재배치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학교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격차가 더 벌어질 거다. 이런 알겠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징후군요. 네,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